마지막으로 절세 방법 알려드릴게요. 국내 상장 주식은 비과세인데 해외 주식은 과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식 양도소득은 절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적용할 수 있는 경비라든지 세액공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과세 기간에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조민교 세무사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외 주식이나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주식해서 이번에 얼마 벌었다, 2배 먹었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들리는데요. 그런데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세금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것은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손에 넣는 세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핵심만 딱 10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주식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과세 문제가 달라집니다. 주식 투자는 크게 국내 상장 주식이냐 국내 비상장 주식이냐 그리고 해외 주식이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이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벤처기업과 같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같은 해외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동학개미라고 하고 해외 주식을 하면 서학개미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주식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도 다르지만 그 세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국내 비상장 주식과 해외 주식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우리가 하는 주식 투자의 대부분은 국내 상장 주식입니다. 현행세법상 이런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 주식이어도 예외적으로 대주주는 과세가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이 없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대주주의 범위는 이렇게 돼요. 이 표에서 보시듯이 코스피는 지분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사실 평범한 우리 개미들은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죠. 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몇 년 전에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 도입 논의가 굉장히 뜨거웠었죠.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이 되었었다가 시행되지 않고 결국에 2024년도에 폐지되었었는데요. 만약 예정대로 금투세가 정말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상장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도입이 폐지되었는데요. 돌아보면 이런 결정이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상장 주식은 비과세되지만 벤처기업과 같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거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비상장 주식 거래는 거의 안 하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 해외 주식은 참 많이들 하십니다.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 상장 주식은 비과세되니까 해외 주식도 당연히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요. 해외 주식은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굳이 비과세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외 주식은 과세되니까 국내 상장 주식보다 확실히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더라도 국내 주식보다 더 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해외 주식도 분명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해외 주식 양도세 세금 계산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해외 주식으로 번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뺀 뒤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이 1250만 원이라면 250만 원 공제 후에 10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22%의 세율로 과세되니까 세금이 22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 원 넘어야 그때부터 세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도소득은 종목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 계산 구조는 간단한데요. 중요한 건 세금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신고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를 놓치는 분들도 있는데요. 만약 신고를 놓치게 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되고 또 지연납부 가산세도 하루씩 추가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잊어버리지 말고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안 내는 방법인 것이죠. 해외 주식의 양도세 세금 신고 기한은 다음해 5월 말일까지입니다. 지금이 2026년 5월달이니까 2025년 1년간 해외 주식을 통해 얻은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이번 달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셔도 되는데 만약 직접 신고해 보시면 상당히 번거로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을 구할 때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 분할 매수에서 분할 매도한 경우가 있다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해외 주식하는 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해외 금융계좌 신고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다음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금융계좌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모두 포함한 금융계좌를 말하는데요. 만약 해외 금융자산이 있고 해외 금융부채가 있다면 금융부채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금융자산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신고 기간을 놓치면 10%의 과태료가 발생하니까 신고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예를 들어서 해외 계좌에 5억 원이 있어서 신고 대상이 되었는데 만약 신고 안 했다면 5억 원의 10%인 5천만 원이 과태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크니까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전년도에 한번 신고했고 다음에 잔액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매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금도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상장 주식이 비과세 되는 것은 양도소득만 비과세 되는 거고요. 상장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가 되는 것이죠. 이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서 연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 되고요. 2천이 넘으면 다른 소득 합산해서 종합과세가 되는데요.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 납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외국 납부세 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세금 내고 우리나라에서 세금 낸다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세금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할 때 외국 납부세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에 신고서에 방영하시면 우리나라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면 또 아셔야 될 게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세가 없는 게 맞는데 증권거래세는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국내 상장 주식이냐 비상장 주식이냐 다 과세가 되고요. 손실이어도 과세가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즉 이익이 나면 내는 세금인데 증권거래세는 거래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손실이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세율은 이 표에서 보시듯이 높진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반기별 신고예요. 상반기 거래는 7, 8월에, 하반기 거래는 다음해 1월, 2월에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는 비상장 주식과 달리 여러분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권사를 통해서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높지 않으니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누적되는 세금도 꽤 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계산할 때는 증권거래세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절세 방법 알려드릴게요. 국내 상장 주식은 비과세인데 해외 주식은 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절세 방법도 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 양도소득은 절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적용할 수 있는 경비라든지 세액공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과세 기간에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팔아서 5천만 원을 벌었는데 B라는 종목은 2천만 원 손실이 나서 아직 못 팔고 있다면 이걸 한번 파는 거죠. 즉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현된 손실과 이익은 통산이 되어서 3천만 원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물론 손실난 주식을 팔기가 쉽진 않죠. 본전 생각이 나니까요. 그리고 혹시 오를까봐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손실이 났는데 안 팔고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없어요. 물론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손실이 났다면 이렇게라도 실현해서 세금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팔고 바로 다시 사면 어차피 동행한 거니까 세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 간에는 10년에 6억 원, 그리고 직계 좀비 사건에는 10년에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주식을 1억 원에 취득해서 시가가 6억 원이 되었는데 이때 팔면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배우자에게 이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는 6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을 6억 원에 팔면 양도세도 없는 것이죠. 다만 아셔야 될 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인데요. 증여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서 주식을 증여받고 1년 뒤에 팔아야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면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는 증여재산 가액인 6억 원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1억 원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5억 원 전체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시려면 증여하고 1년 뒤에 파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1년 뒤에 시가가 얼마가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으니까 증여하기 전에 잘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아셔야 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얼마를 남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 이 차이 아직 헷갈리시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세요. 쉽고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억울한 세금 없이 믿을 수 있는 종교 재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